자, 현대로템입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전 거래일에 추가적인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라이브 방송 기준에서 뭐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놓고 추가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를 좀 잡아가는 위치로. 그리고 지금 문자가 25,700원이 발송됐습니다만 25,600원 정도의 공방이면 딱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뭐 25,500원, 600원 이 정도까지 눌려지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살짝 이탈됐다 돌려도 어느 위치에서든 편입의 설정 범위의 기준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으로 대처를 합니다. 라이브 방송하고 이제 차이점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 여기서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 당시에 뭐 제가 아무리 타자가 빠르다고 해도 손으로 바바박 만들어서 발송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또 문자가 발송되고 나서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영상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긴 할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가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무리수만 두지 않는다면 이번 장에서는 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는 범위가 전체적으로 변동성들이 뭐 BH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지금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6%대, 7%대, 8%뭐 마찬가지예요. 하나솔루션, OCI, 하나솔루션 시가총액 작지도 않고, 또 현대로템도 시가총액이 이제 뭐 3조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이쪽의 변동성도 작지 않죠. 또 한국항공우주도 이슈가 계속 지금 불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뭐, 그래서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뭐 극소형주나 이런 쪽의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너무 추구하시지만 않는다면 정상적인 범위에서 정상적인 수익 기조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 현대로템의 앞전 고점을 뚫는 그 위치의 흐름, 개장초 고점을 뚫는 위치의 흐름, 그 개장초 고점이 25,500원이든 25,550원이든 그 뭐 크게 중요치 않고요.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시초가 25,300원이면 전일 편입한 단가 그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위치에서 또 배운 그대로 24,600원에 2, 3%라고 한다면 대략 25,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죠? 돌려질 때 그러면 그럼 고자락은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상관없다. 그 자락에서도 편입을 기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 기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프로그램 쪽에 그동안의 동향,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 뭐 프로그램만이 모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그램 이외에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이외의 흐름까지도 감안을 해서 들여다보고, 또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들의 경우도 움직임을 가져가잖아요. 그 기관들이 무조건적으로 뭐 매도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이유도 없고 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준을 하여간에 잡아놔 드립니다. 저점 대비해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까지. 그리고 여기서의 기준을 설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다 기준점이 다 됩니다. 또 여기서도 모든 기준점 싹 다 최저 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기준점은 첫 번째로 이제 편입의 설정 범위 기준점에서 들여다볼게요. 어제 이제 우리는 일단 먼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놨던 거고, 지금 1분봉입니다. 1분봉이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뭐 저점이 24,600원이니까 25,100원 뭐 고자락, 또 요저점에 대비해서의 그 흐름, 여러 가지 다 들여다놓고 보죠. 그럼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교육 자료를 놓고 보시면 현대 로템의
이미 올려드렸던 내용, 현대로템에 어제 야간 교육 자료 캡처본 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현대로템에 문자 사인도 다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거래량 거래대금은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잡아드렸을 때가 1,500억 이상이고 지금은 1,000억 이상의 기준만 잡아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래 대금의 기준, 의미 있는 거래량이 70% 80%인데 3천만 주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절반의 기준 정도 놓고 설정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1,500만 주고 지금 600만 주가 벌써 이미 터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조 이상짜리의 편입 설정 범위 구간,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이제 되돌릴 때 흐름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되돌릴 때 2, 3% 되돌리면 그 부분도 편입의 설정 범위로 가져간다. 2, 3% 들어올리게 됐을 때 저점 대비 찾아보겠습니다. 요자락이죠. 그래서 3분의 1 지점 눌림목이나 2, 3% 되돌릴 때 기준, 저 기준이 이제 설정이 되어야만 차분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 쪽이 32만 9천 주 매도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눌려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녹화 뜨고 난 이후에 흐르면서 여기서도 변동이 나오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들여다볼 텐데, 그러면 첫 번째 기준에서부터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 기준에서 일단은 맨 처음에 기준에 여러분들이 갭 상승 살짝 나오고 1.4% 갭 상승 나오고 쭉 뻗어 올라가주면 되는데, 움직이다가 1분 움직이다가 바로 꺾여져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 관망이죠. 중립적인 범위가 되죠. 아무래도 뭐 중립적인 범위에서 또 차익 실현하기도 애매하고 결과론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뭐 나는 빠르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2% 정도 우리가 들어 올리면의 기준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좀 전에 교육자료 보신 것처럼. 그러면 25,100원 정도 수준이 돼요. 그러면 요자락이 매수의 단가, 매수의 기준점이 설정된다는 거죠. 신규, 추가 뭐 이런 기준. 요자락이. 그럼 요자락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손절 범위가 있었나요? 없었죠. 손절 범위가 없었어. 요자락에 매수를 난 못했는데 24,800원 정도의 지지를 받더니 다시 2%. 그럼 500원 잡으면 25,300원 정도, 또 350원 정도가 돼요. 그럼 고자락에서 편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데 매직 시그널에서 이거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일부 수반됩니다. 일부.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수반되는 기준은 요자락이 딱 되는 거죠. 정확하게 거래가 터지고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따라붙을 수 있어요. 사실은 저 꼬리가 달리더라도. 응? 아니 따라붙는 거지 왜 못 따라붙어? 뭐 꺾여 있으니까 여기서는 따라붙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뻥이지. 그건 뻥이잖아요. 따라붙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저 고점에서 24,600원 대비해서는 1,900원 올라왔잖아요. 그럼 거의 뭐 8%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익 실현 범위를 논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중립으로 표를 칠합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할 수 있어요. 있는데 개장 초의 상황이고 시간이 그렇게 뭐 월등히 지나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매매 좋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관망이라는 관망 여기까지 관망. 마지노선을 설정해 놓으면 되겠죠. 나는 고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3% 이상 밀리는 건 난 그 모습은 못 보겠어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현대 로템의 기준에서의 3만 원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돼요. 3만 원의 기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면 고점 대비해서 3% 25,700원이다. 그럼 25,700원이 이탈되면 나는 저기서는 차익 실현을 무조건 단행하겠다. 혹은 뭐 손절이면 손절을 단행하겠다. 5%는요. 그게 25,2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자락에서 손절이나 차익 실현 범위를 논하겠다 하시면 25,700원에서부터 요 기준이 되겠죠. 25,700원에서부터 25,200원 요 사이에는 차익 실현 내지는 손절을 단행하는 위치로 설정할 수 있다. 그 기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그 현대로템은 지금 계속 제가 옆에 다른 화면 또 띄워놓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거래량 없이 이제 그 등락 범위의 흐름의 기준을 잡을 수도 있지만 난 거래량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미 거래가 600만 주 그렇게 되면서 1,600억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 최상위 놓여져 있어요. 3위. 그러니까 뭐 범접할 수 없는 거래대금 3위예요. 성일하이텍 시가총액 1조짜리 신규 상장한 종목 그리고 삼성전자 빼고 나면은 마감 때까지로 따지면 현대로템의 거래대금이 월등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준을 설정하는 범위는 요 거래량 50만 주의 거래량의 70% 35만 주 거기까지도 놓고 볼 필요 없어요. 일단 형성돼 있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30만 주, 20만 주 이 정도만 형성이 돼도 그러니까 20만 주는 나중에 거드릴게요. 왜냐하면 20만 주의 기준은 추후에 오후장 들어서 거래가 둔화돼 있을 때 뭐 그 정도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요 흐름이죠. 요렇게 들어올릴 때. 그러면 뭐 무조건적으로 윗방향만 기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거래가 둔화되고 계속 미끄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마지노선을 설정하겠다 그러면 마지노선의 기준.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위에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략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전략까지 왜 신경을 써 지금 남의 것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내 편입 기준에 내가 최고점에 잡은 게 아니고 최저점에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럼 내 평균 단가 전일 뭐 25,000원 초반 25,200원 뭐 또 25,000원 그 이하에서도 잡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놓고 설정 범위를 가져가시면 된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로템의 흐름에 대해서 1분봉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리고 벌써 이 1분봉은 많이 움직였어요. 벌써 이미 많이 움직였습니다. 0728 09시 49분 현대로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시고 요 기준에서 딱 보시면 벌써 그림이 이렇게까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똑같은 이 그림을 원본을 먼저 한번 다시 잘라놓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방송 끝나고 또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요 자락까지를 우리가 잘라놓고 들여다봤었거든요. 요게 이제 원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차트를 잘라서 보여드린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미 또 시간이 지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방이 요 앞전 고점을 넘긴 그 시점이 돼요. 그때 뭐가 들어오면서 하방이 잡혀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하방이 잡히죠. 근데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프로그램 쪽에 이제 수급인데 프로그램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일자별의 기준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별의 기준에서. 근데 전 거래일에 장중에 60만 주의 매도가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60만 주에. 근데 그것을 다 돌렸어요. 20만 주, 19만 주 수준의 매수 위로 돌렸습니다. 벌써 9시 51분이에요. 오늘 제가 느낌이 이런 거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건 일자별로의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시간대별로 보시면은 어차피 수급 논리죠. 이 종목이 움직이는 건 개인들이 뭐 흥분해서 제약바이오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수급 논리에서밖에 움직임의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개장 초에 이제 50만 주 수준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있었다가 그 매도 물량을 축소시키면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계속 보고 있어요. 이거 녹화를 만약에 올려드렸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화 뭐 주셔가지고 VIP, VVIP 뭐 불기둥 차이가 뭐예요? 얘기해봐야 저도 설명을 못해요. 우리 직원분들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녹화를 해서 뭐 거의 1시간 녹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진짜 마음 먹고 나 이제 나도 내가 혼자라도 매매를 해봐야겠다. 마음 먹고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진짜 뭐 밤을 새서라도 몇 번씩이나 제차 3차 뭐 이렇게 듣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보시고 또 녹화본을 안 올려지는 드리는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계속 찾아서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직장 다니고 자영업 하시고 하시죠. 근데 그 직장 다니고 자영업 하시고 뭐 꼴찌로 가셨을 때에도 그때 당장 들여다보시고 대처하시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라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장중에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 어떻게 대처해야 돼 궁금한데 잠시 접속하셔서 문의를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흐름이 정확히 보시면 요 자락에서 들어 올릴 때겠죠. 9시 27분부터 50만 주의 물량이 9시 27분부터 해서 뭐 여기서부터 12만 주 이렇게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바뀐 거죠. 단순해요. 이게 말 그대로 수급 논리예요. 근데 프로그램 쪽에서 보여주니까 좀 더 쉽다라는 거지. 그리고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은 당연히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 19만 어제 몇 주에 19만 1000주 프로그램에서 매수위로 형성이 됐는데 마감 이후에 보니까 추가적으로 19만 주를 더 샀더라. 누가? 외국인과 기관 쪽이 더 샀더라요. 그러니까 그 추정치 범위는 코스콤에서 절대 주지를 않습니다. 절대 주지를 않아요. 절대 주지를 않고 추정치만 실시간으로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추정치만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시 33분 이후에 수급이 다시 정점을 찍고 다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매도가 나서 40만 주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눌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손바뀜과 또 뭐가 있을까요? 프로그램 쪽 이외에 외국인 기관들 쪽에 자체적인 매수가 형성돼 있겠죠. 우리가 녹화 처음 딱 들어가는 시점에 뭐라 그랬어요? 녹화 딱 들어가는 시점에 25,700원의 매수 사인을 내긴 하지만 잘 기다렸고 26,000원 넘길 때 잘 기다렸고 매수 사인을 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25,600원 공방, 25,500원 공방 줄거드린 공방 그 공방이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럼 외부에 계신 분들이 편입할 수 있는 기준하고 차이점이 발생되겠죠. 차이점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수급이 이 프로그램이 더 들어올 것이냐? 그건 저도 모르죠. 더 들어올지 뭐 솔직히 전화해서 얘네들한테 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럼 결론은 그거예요. 프로그램 매도가 더 나오면서 주가가 미끄러지면은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프로그램 매수는 계속 들어오는데 주가가 여기서 맴돌고 있어. 그러면 비중 없으신 편입이죠.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로 그러니까 매도가 축소가 되고 매수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도 주가가 여기서 움직인다면 누군가는 팔고 있고 그 물량을 계속 프로그램 쪽에서는 일단은 받아가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지금 매도량이 108만 주고 매수가 67만 주예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외국인 매도가 또 외국인 매수가 뭐 잡혀 있어야 되는데 67만 주의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수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걸 맹신하면 안 된다는 순매수 기준만 자꾸 보신단 말이에요. 순매수 기준만. 그럼 안 돼요. 매수. 순매수 기준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수돼 있고 외국인은 만주뿐이 안 산 걸로 돼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얼마요? 67만 주를 일단 어찌됐건 산 물량이 있다라는 거야. 매도가 더 많긴 하지만 기관 쪽은요 아주 추정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 기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면 순매수 기준부터 다시 볼게요. 순매수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25만 6천 주나 파는데 지금 사는 사람들 큰일 났어. 죽었어. 이제 난리 난 거야. 끝났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순매수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순매수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요 기준점에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추정치가 추정치를 내놓긴 했는데 이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있는데 또 순매수량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연동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외국인간 따라잡기 실시간으로 뭐 외국인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뭐 수수료 얼마 내시면 뭐 쓰실 수 있습니다. 다 뻥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급을 주는 거는 코스콤 한국정산본부에서 외국인기관 추정치는 수급을 주는데 근데 그거를 주지도 않는 거를 지들이 어떻게 알아서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를 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매도 부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매도 부분까지 다 뜬다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 쪽에 매도 부분, 매도 물량 부분, 요 매도 물량 부분과 외국인들의 수급 범위는 실질적으로 지금 연동이 안 된다. 또 기관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장중에는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의 의지를 할 수밖에 없고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느냐 그 정도를 놓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차 편입은 25,200원 했죠. 그 2차 편입은 어떻게 할까요? 2차 편입은 25,700원 했잖아요. 그러면 신규 편입자들 1차 편입으로 25,700원 매수했잖아요. 주가의 눌림폭이 나오는데 지금 43만 5천 주가 손바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차익 실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누군가가 요자락에서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외국계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무조건 다 나 오늘 편입해서 내일까지 가지고 갈 거야. 나 목표 주가 50만 원 잡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결론은 누군가가 편입을 했는데 뭐 가볍더라 이거 내가 매수했더니 쫙 따라붙고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매매 평균 단가가 25,600원이야. 25,600원인데 막 따라붙어. 그래서 나는 매도했어. 위에서 빨간색이라고 무조건 매수가 아니에요. 들어올린 쪽이 매도했는데 다른 쪽이 매수해서 이 위에서 지금 빨간색이 형성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건 나는 매도를 했어. 매도를 하면서 프로그램 쪽이 순간적으로 22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들어올렸던 물량을 다시 15만 주 정도를 내놓은 거예요. 22만 주 들어오면서 들어올렸던 물량을 15만 주 정도 내놨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편입한 쪽이 내놔서 밀렸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편입한 쪽 편입했는데 더 갈 줄 알았더니 이게 매물이 나오네. 어제 물량이든 오늘 물량이든 전일 물량이든 언제 거든 모르겠지만은 매도가 나오네. 그럼 얼마까지 매도한지 내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손바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어느 쪽이 가깝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기준은 뭐 들어왔던 물량을 차익 실현을 했든 아주 좁은 구간이지만 차익 실현을 했든 손바뀜이 됐든 어느 쪽이든 나쁘지 않다. 재차 눌리면 재편입의 여력이 있어 보인다. 단 그거는 추정치인 만큼 먼저 1순위로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먼저 들여다보고 두 번째로는 어쩔 수 없어요. 깜깜이 막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요 기준 개인선호 창구의 기준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키움 쪽의 수급이 지금 주가가 어찌됐건 뭐 고점이 6%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리고 뭐 눌려져서 지금 어찌됐건 2% 공방이잖아요. 그 개인선호 창구에서의 수급 범위가 그렇게 매수위가 형성돼 있는 건 없더라. 또 한 가지는 미래에셋 쪽도 개인선호 창구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쪽의 수급이 조금 매수이긴 합니다만 아주 뭐 버거울 수준만큼의 등락률이거나 수급 범위의 그런 흐름까지는 일단 아니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개인선호 창구의 동향도 같이 좀 놓고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찌됐건 병행하면서 대처의 기준을 잡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전략에서는 이제 녹화를 해드릴 때 이슈가 불거진 6월 9일부터 해서의 내용을 쭉 잡아드렸고 오늘은 이제 또 다른 교육 범위의 기준을 현재가 창에서의 순매수 매매 기준의 여러 흐름들을 같이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창구 동향도 뭐 장중이라 이제 좀 그렇긴 한데 한 가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창구 동향의 기준에서도 지금 5위까지 나오잖아요. 5위까지. 근데 5위 미만의 창구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창구들이 매매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창구들에 대해서 전산원이 5위까지만 보여주다 보니까 밑에 수급이 가려져 있는 거. 그런 부분도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 전산원에서 이제 그 외국 기관 수급을 어떻게 뿌려주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뉴스원별 시황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외국인들 기관들 시간별로 나오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전산원에서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시간대별로 나와요. 시간대별로. 그래서 9시 10분부터 해서 그래서 9시 10분, 9시 40분 이렇게 이게 한국 전산원에서 뿌려주는 시황이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 범위 9시 몇 분이에요? 그 일시는 저 왼쪽에 자기들이 받아서 뿌린 거고 기준의 시간은 9시 10분과 9시 40분 이렇게 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나온다. 그리고 요 시간대 부분이 전일 것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전일 것도 얼마큼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 코스콤에서의 수급 동향 이게 객관적인 건데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 아주 못된 짓거리를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장중에 다 잡아낼 수 있다. 이 시스템 쓰면은 외국 기관 수급을 다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럼 뻥을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장 전에도 전일 거에 대한 마감 기준을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27일자의 기준에 27일자의 기준에 8시 04분에 올려놓은 부분이 26일자 체결 범위. 그러니까 26일자 장 마감 이후에 추정치가 이렇게 나오긴 하잖아요. 장 마감 이후에 이제 3시 50분 기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들 요거 보세요. 좀 직접 잘라주세요. 이거 내가 하나씩 자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 그렇게 해서 7시 7월 26일부터 이거 어떻게 보냐면 이 전체 뉴스 있죠. 뉴스 시황 누르시면 나와요. 뉴스 시황 누르시고 뉴스 원별에서 QV 시황, 그러니까 NH투자증권 시황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26일 종가 15시 이후에 26일 15시 55분부터 해서 한 파트 자르시고, 그러니까 이때 한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장 전에 한번 나와요. 전일 완벽하게 이제 매매 끝난 거 대차까지 포함해서 그 추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27일부터 해서 27일에 몇 번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쉬어보면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9시 10분, 9시 40분, 그 다음에 11시. 그리고 이걸 표를 만들어주세요. 9시 10분, 9시 40분, 11시, 그리고 1시 10분.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2시 10분, 다시 9시 10분, 9시 40분, 11시, 그리고 1시 10분, 2시 10분, 그리고 종가. 그럼 장중에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거, 장 끝나고 참조하는 게 아니라 장중에 참조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5번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장중에 5번뿐이 안 나오는데 이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 장중 외국 기관 수급 따라잡게 해갖고 그건 사기지. 금융당국이 뭘 잡아내려면 그런 걸 잡아내야죠. 야, 코스콤에서 각 증권사에 지금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들으셨으면 답변 좀 주세요. 우리 직원분들. 코스콤에서 하루에 5차례뿐이 안 내놓고 장 마감 이후에 한번 개장 전에 또 한번 전일 거 7번뿐이 안 주는데, 특히 장중에 5번뿐이 안 주는데, 아니 어떻게 외국인 기관을 따라잡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추정치입니다. 매도는 42만 주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세야. 다시금. 그러면 기관이 일부 사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매도 매수가 다 포함된 게 아니라 누락돼 있겠구나. 기관이 일부 사고 있구나. 개인 선호 창구가 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네. 키움 쪽이. 근데 야, 미래에서도 개인이 많이 쓰는데 저게 개인이 흥분한 건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프로그램 수급이 강력하게 좀 들어오는 모양새를 보면서 프로그램이 강력하게 매수 들어오네. 그럼 미칠 건 없네. 예?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를 한다 할지라도 손바뀜이니까 그래도 좀 미칠 건 없네. 요런 기준이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매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결론은 어떻게 기준 잡아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라면 그러면 윤정두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윤정두 이야기 듣고 대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은 시간별로 언제 코스콤에서 전산이 나오는지 아까 그거 보면 시간이 나와요. 예? 발표한 일시 말고 제목에 보면 나오는 시간이 맞는 거예요. 제목에 보면 나오는 요 시간. 그렇게 표를 이렇게 잘라주는데 뭐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총 5번, 장중엔 5번뿐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의지할 수는 없고 프로그램 쪽의 의지 범위를 조금 높일 수밖에 없다. 그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녹화 뜨면서 이제 그 저점까지 내려온 부분이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이 저점까지 내려온 부분이 여기까지 내려왔죠. 가격 기준에서 이렇게 25,300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준에 25,700원에 잡으신 분들 2, 3% 등락이라고 치면 500원, 600원이니까 25,000원 초반. 그 정도에서는 가격 메리트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2% 정도 또 들어올리면 신규 편입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 이제 장중 주가 흐름 기준에 주가 눌림폭이 형성돼 있었고 25,000 뭐 지금 500원, 600원, 550원 뭐 이런 공방인데 조금 전에 이제 25,300원 뭐 250원인가 250원 300원 거기까지 내려왔을 때 기준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정 범위를 가져가면 된다. 그 기준이었다. 그리고 현대로템의 그 텍스 전략 부분은 21일 날 전략을 설정해 드리고 22일이네요. 22일 날 설정을 해 드리고 전거래일에 이제 좀 죄송합니다. 오늘이 28일 전거래일에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전거래일은 매수 사인만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직 계산기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의 이 주가 눌림폭이 또 나온다면 또 거기서 또 편입 설정 보면 또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번에 17,000원대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17,700원. 시장이 깨지면서 연동된 흐름이었죠. 현재 요 기준에서 10시 10분입니다. 1차적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녹화 뜰 거예요. 벌써 30분이 넘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제대로 다 배우자는 모든 종목이 똑같아요. 이 수급 범위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뭐 오늘 누군가가 샀으니까 올라가겠지. 전일 대비 뭐 얼마라도. 그게 제일 아쉬운 거는 어제 편입하고 2, 3% 눌려질 때 24,600원 놓친 부분인데 뭐 그거를 다 그렇게 잡아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뭐 건물 몇 개 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잡히는구나.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잡아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오버슈팅이 나오지는 않았죠. 뭐 6% 등락 범위를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는 없었고 마지노선 범위를 꼭 설정하겠다 그러면 뭐 3%, 5% 이렇게 설정을 잡으시라고 한 건데 일단은 3%는 공방이 나왔습니다만 5%까지 뭐 이탈되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고점 대비. 그래서 유지 그리고 또 가져가는 전략의 기준을 설정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략을 텍스 전략을 또 올려드릴 겁니다. 매직 이렇게 하고 텍스 전략 부분 10시 10분 기준 현재가 기준이 25,600원 지금 이제 또 눌려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의 등락률이 2.40 시가총액은 2조 7,940억까지 올라왔고요. 거래량은 벌써 이미 731만 6,840주
그리고 거래대금이 1,873억 원으로 거래대금 순위가 이왕이면 이제 전날처럼 프로그램 순위도 있으면 좋은데 10시 지금 12분 기준에 거래대금 아마 3위일걸요? 오늘 신규주가 없었다면 거래대금 2위였겠죠. 포스코 케미칼이 순간 급등이 나왔네요. 9시 30분에 요 설명하느라고 포스코 케미칼을 못 보고 있었네. 예? 포스코 케미칼이 9시 25분부터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 그걸 놓쳐버렸네. 예? 포스코 케미칼이 빵빵빵빵빵 치고 올라왔네.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왔고 좀 많이 밀려있네 현대노템이 아쉽게. LG에너지솔루션이 뭐 오버행 이슈가 있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버 이슈에서 뭐 팔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LG화학 쪽의 기준에서는 안 팔아라고 기준 잡았으니까 LG화학도 좀 문자 나가야 될 위치이고,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은 5위입니다. 현대로템의 거래대금은 현재 5위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하고 거래대금 아쉽습니다. 5위 13분 기준. 그리고 지금 전화에서 문자 다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LG화학 부분의 추가적인 문자 어제 갭상승 이후에 그러면서 또 잡아냈는데 그거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는 위치였고 주봉에서 뭐 전혀 이상할 게 없었던 위치였고 어제 LG화학을 교육용으로 또 일봉 주봉 다 잘라놨어야 되는데 최근에 갭상승의 음봉인 거 그 설정을 해놨잖아요. 어제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어제 기준에 LG화학 부분을 장중에 설명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장중에 분명히 한번 천천히 좀 넘겨서 찾아보시고 개장 초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봉을 보여드리는 화면이 있을 거예요. 주봉 자를 수 있으면 좀 잘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교육용으로 일봉 주봉 다. 뭐 일봉에 지금도 자를 수는 있지만 주봉은 벌써 이제 긍정적으로 흐름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교육을 또 LG화학도 잡아낼 겁니다.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 OCI 와우 대박. 하나솔루션 OCI 오늘 개장 초에 문자 나간 종목의 상당 부분은 다 성공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솔루션 OCI 대박. 그렇게 하고 LG에너텍 뭐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이렇게 월등히 많으신 건 아니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뭐 지금 기준에서 전일 대비해서의 등락률의 수익 범위를 놓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솔루션이 지금 37,600원 공방이면은 1,200원 더 올라왔으니까 추가 편입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37,600원 신규 편입자 5% 추가 15% 편입.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다 문자 나가는 거고, 우리 찡빵야 선생님께서 한국 BNC 샀는데 가져가도 되느냐 이런 질문 주셨어요. 더 가지고 되느냐. 자, 근데 한국 BNC가 매매 사인이 문자로 나간 적이 없었죠. 아마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한번 들여다보신 기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BNC가 아이고 2.35 난 크게 밀린 줄 알았는데 2.35. 근데 지금 13,000원에 사셨네. 그럼 손실인데. 예. 일단은 조금 이따 보죠. 이제 우리 거 이거 마무리 짓고 녹화하는 사이에 다른 종목도 보고는 있었는데 좀 뭐랄까요? 뭐 아쉬울 것도 없어요. 어차피 뭐 신규 편입하신 분들 제한 쪽이고 기존 물량들이니까. 그리고 OCI는 어떻게 해요? VIP 방에만 발송을 합니다. 어차피 똑같이 둘 다 발송할 필요는 없고 OCI 부분이 이제 3% 미만의 등락이었기 때문에 VIP 방에만 매매 사인을 잡아드렸는데 지금도 VIP 방에만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15,000원. 조금 아쉬운 게 주력주에서의 아쉬움인데 그래도 뭐 삼성 전기가 있고 저쪽에 LG화학이 일단 또 강세를 띄워주고 있고 58만 찍었어요. 시가총액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바뀌어주면 좋겠는데 오늘 이왕이면. 자, 그렇게 해서 요 마무리 짓죠. 그래서 고점 부분이 26,500원까지 형성이 됐어요. 이게 정확히 6%의 등락 범위가 되고, 그리고 고점 대비 이제 1%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랬죠. 1% 기준을 설정을 하면 조금 전에 이제 그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26,200원. 그럼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설정을 했을 때 기준인 거고, 우리는 어차피 이제 뭐 어제 뭐 뉴스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대박이다, 변동성 확대됐다 이렇게 본 건 아니니까. 오히려 이제 그 추가 이슈가 나올 수 있고, 시장은 뭐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뭐 그냥 올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걔네들 다 갖고 불러와 보세요. 시장 2050까지 빠진다는 친구들. 그러니까 왜 빠진다는 내용이 없잖아. 응? 그냥 막연히 뭐 이번에 빠질 겁니다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랬죠. 어찌됐든 시가 대비해서 고점 돌파하면 편입의 기준, 또 시가 고가에 저가 고가로 잡아야죠. 저가가 있으니까 오늘은 3분의 1 25,900원,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저가 대비해서 설정을 잡는다면 25,55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린 거였어요. 이 25,550원이 개장초 고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25,700원에 일단 매수엔 나가고 25,600원이나 500원 공방이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00원 공방에 살짝 이탈돼서 25,300원 땡큐. 다시 돌리잖아. 땡큐. 녹화하는 사이에 1, 2%, 2, 3% 변동 안 나오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래대금 5위 종목에서 당연히 변동이 나오겠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준 거래량은 1,500만 주로 설정을 해드렸어요. 3,000만 주 터진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전략 부분은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 그 정회원님들 방에 동영상을 올려드릴 거고, 일부 공개로 해서 일단 미리 올려놓을 거고, 그리고 차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로 다 뿌려드릴 거예요. 특히 이제 뭐 기존의 차트 부분, 그리고 바로 상황에 따라서 추가 영상을 찍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짧게만 이제 먼저 좀 놓고 보시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이제 띄워놓긴 했는데, 일단 다시 뭐 나머지를 볼게요. 다시 한번 뭐 그 사이에 안내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영상이 오픈되겠죠. 당연히 오픈된다고 봐요. 왜? 더 강세를 띌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셔서 전화하세요.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전화는 무지하게 오는데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망설이냐 이거야. LG화학 지금 3.3% 폭등나서 58만 5천 원이 물적 분할 뭐 악재니 어쩌니 뭐 다 난리 났다고 앙을 쓰는데, 이렇게 자동차 눌려 있지만 자동차 기아 8만 900원에 현대차가 19만 4,500원이야? 하하 참. IT 눌려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예요. 농담이 아니라. 눌려 있지만 바닥 대비 이번 등락률이 시장 대비 2배, 3배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 현대 로템이든 한국항공우주든 얘도 뭐 얼마나 지금 강세야. OCI든 하나솔루션이든 전략적으로 갖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흐름들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 로템의 6월 17일부터 해서 문자 내역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 전일 편입 문자, 7월 5일 마지막 문자, 또 27일 문자, 22일부터 해서 계속 그죠? 27일 변동성까지 그렇게 해서 6월 9일부터 해서 뭐 지속적으로 올려놔 드린 거니까, 제가 어제 야간에 일단은 다시금 정리해서 다 올려드린 무료 공개 방송 내용으로 지금 돼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게 맞다면 된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27일 것까지 넣으세요. 27일 것까지 다시 넣으시고 추가적으로 갖고 오면 되겠죠. 뭐 저기서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손이 안 가게끔 가급적이면 야간 특별 방송, 생방송 제가 갖고 올게요. 갖고 오고 오늘은 뭐 어찌 됐건 수익률 좀 한번 극대화를 해보자고요. 어떤 종목군에서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 한국항공우주는 기존에 계속 들어가 있었으니까 오늘 아침에 또다시 개장전 종목에 현대로템을 또 넣어드렸죠. 여기 28일 것까지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다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또 현대 위아 어제 야간에 해드린 게 얼마나 많아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요 그 PDF 파일까지 다 넘겨드리고요. 그리고 제 차 또 현대로템의 변동성, 또 한국항공우주의 변동성, 또 나머지 LG화학 지금 58만 6천 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 변동성 다 잡아서 교육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아침에 조금만 흥분 가라앉히고 차분히만 대처해도 어떤 종목에서든 수익 범위는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계속 확인해 나가자. 네, 영상 올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그냥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윤정두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VVIP 나 VVIP 방에 들어갈래.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어제 야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화해서 오늘도 3분이나 전화가 왔어. 3분 다 가입을 안 하셨어. 응? 전화 오신 3분 다 가입을 안 하셨어요. 연장하시는 분들 연장하시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연장하시고 와 수익 더 챙겨가야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가입하시는 분들은 직접 다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전화해서 문의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또 안 해. 왜냐면은 그래서 VIP 방을 없앤 거예요. VVIP 방만 놨던 거예요. VIP는 뭐예요? VV는 뭐예요? 설명을 어떻게 하나? 윤정도 이외에 우리 직원분들 전화 받고 등록해 주시는 분들 기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VIP는 뭐고 VVIP 제대로 설명이 안 되죠. 결론은 말 그대로 VVIP입니다. 어디 이제 뭐 백화점이든 어디 가셔갖고 VVIP 뭐예요? 그러면 뭐 정형화된 데이터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하루 종일 이틀 3일 안 되지. 결론은 수익이 목적이시죠? 수익이 목적이시면 가장 고급스러운 방에 오셔서 함께 움직이셔서 수익 내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도 또 외부 미팅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오늘은 시원하게 윤정도가 얻어먹는 날이 됐어요. 그분 성격도 만만치가 않아서 저는 보통 이제 약속을 잡으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꼭 제가 돈을 내는 그 성격 아주 못된 성격이죠 그게 아주 건방 떠는 성격이잖아요. 그렇게 제가 결제를 하고 다 했는데 오늘은 곤양반도 또 만만치가 않아. 결론은 뭐 새우살을 사겠대. 근데 이제 좀 뭐 저가 새우살을 사요. 동네에서 뭐. 근데 어찌됐건 그분의 기준에 설정 범위가 예를 들면 새우살의 기준. 그것도 고기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고기 등급이. 1 플러스냐, 2 플러스냐, 2뿔이냐, 1뿔이냐. 투뿔하고 원뿔의 차이가 뭐예요? 그럼 뭐 대표적으로 마블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차이겠죠. 매매의 매수 강도의 차이일 수 있고 누구보다 먼저 사고 누구보다 먼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준점이 다 될 거란 말이에요. 설명도 마찬가지고 매번 정형화된 설명을 해서 매번 올려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넘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함께 가시면 돼요. 어떻게? 함께.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전화 주세요. 저희 직원분들 괴롭히지 말고 직접 가입하시면 돼요.
직접 가입하시든가 아니면 전화하셔서 나 이것 좀 한번 가입시켜줘요. 뭐 2+1 이런 거 하시면 뭐 할 거예요. 그냥 1개월 가입하세요. 1개월. 그 수익 내고 연장하면 되지. 예? 그 뭐 수익 내면은 뭐 뭐가 문제야? 1년, 응? 2년은 뭐가 문제고? 지금 가장 오래 가입하신 분들은 연장 미리 해두시는 분들 가격 계속 올리니까. 그 2024년까지 연장이 돼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응? 예, 결론적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일로 전화 주십시오. 함께 하셔서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